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의 정치 복귀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보를 볼 때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안, 열흘 안에 이제 정치 복귀를 하지 않겠나, 완전히 이제 그런 선언을 하지 않겠나, 명시적으로요. 그렇게 보입니다. 김은국 씨를 만난 자리에서 뭐 어떠한 어려움도 피하지 않겠다, 극복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기꺼이 내 한 몸을 던지겠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상 정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해야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갖고 정치 복귀를 아직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라든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신중한 표현이고요. 사실상 마음으로는 결심을 굳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중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철규 의원, 지금은 친윤이 아니고 찐윤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찐윤. 친윤 중에 친윤. 용산과 국민의힘을 잇는 가교, 다리, 혹은 용산의 메신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용산으로부터 신뢰를 듬뿍 받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죠. 이번에 이제 3선이 됐는데, 잘 불렸으면 원내대표가 되었겠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당내 역학, 뭐 등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비판 여론이 일어나면서 낙마했다 할까? 좌초하고 말았죠. 원내대표 카드가요. 조정훈 의원과 굉장히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친밀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이 4개 기초자치단체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죠. 전국에서 아마 가장 넓은 지역 4개 기초자치단체 자체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쪽이 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겠죠. 자, 이철규 의원이 정말 보기에 따라서는 좀 뜻밖이다 할 정도의 발언을 했는데요. 한동훈은 우리 당에서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분이다. 반윤 프레임 잘못이다. 지금까지 그 태도라든가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윤 대통령 없었으면 한동훈도 없어. 라고 하면서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금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동훈을 가장 심하게 극딜한다 그러죠. 까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나이가 지천명 50이 넘은 한동훈에게 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홍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감각도 좋고 판단력도 있는 분인데 이런 경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면서 뜻밖으로 홍준표를 또 까더라고요. 깠다기보다도 한마디 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무언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이철규 의원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뜻밖이거든요. 이렇게 말했죠. 채널 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요. 이런 말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하지 않았다면 정치인 한동훈도 없었을 것이다.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갈등 구조로 몰고 가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선거 이후에 두 분이 만났으면 오해도 없었을 것이다. 만나야 한다. 이견이 있으면 만나서 조율하고 하다못해 논쟁해서라도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당위론, 원칙론을 이제 다시 이제 끄집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죠. 분명히. 자, 이러면서 이제 점잖게 어떻게 보면은 용산의 입장일 수도 있겠어요. 홍준표를 직접 거론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친윤 진영에서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철규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건 좀 이따가 또 나누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자, 그런데 저는 이것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순수하게 그 발언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곡해할 생각은 없고, 가타부타 이렇게 칼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이철규 의원의 저 마음은 순수하다라고 받고, 용산의 저게 입장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걸 보면은 국민의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나, 현재는 단일성 체제죠. 단일 대표 체제죠. 집단 지도 체제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있고,
집단성 집단 지도 체제가 있어요. 그야말로 집단성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은 대표의 권한이 많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라도 단일성인 경우에는 지금 대표보다는 조금 약해도 그것보다는 좀 낫겠죠. 집단성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좀 낫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회 쪽의 분위기가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지금 거론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전례도 몇 번 있었고 정당사에서요. 이거로 이제 가게 되면은 한동훈의 대세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됐고 확인이 된 겁니다. 여론조사가 그만큼 나오는데도 뭐 한동훈의 대세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화되더라고요. 지지율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다. 하게 되면 무조건 1등은 한동훈인데 누구나 와도 못 잡습니다. 저 자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뭐 5천만 분의 1인데 한동훈이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넣어도 한동훈을 이기지 못해요. 지금 이 지지율은. 왜냐하면 지지층 안에서 이미 6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 싫어. 한동훈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보다도 한동훈 비판자들도요. 한동훈을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전략가들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전략가가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싫다 좋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꺼져. 그 사람 내보내. 뭐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조건 공격 앞으로야. 무조건 앞으로 싸우자. 공격. 그래 나중에 완전 뭐 떼죽음 당하는 사례도 많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전략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지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략가적 마인드 혹은 책사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정치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 뭐 그럼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략 측면에서 정치공학이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철규 의원이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공학적 판단을 가장 열심히 하는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이죠. 이분은 지금 그 발언이 막 이렇게 거칠게 나와도 다 계산된 발언입니다. 과거에 1년 전에는 한동훈을 극찬했더군요. 지금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면서 극찬을 했더라고. 그랬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느 날부터 한동훈을 그냥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죠. 이거는 결국 한동훈이 내가 가는 길에 해방이 되는구나. 방해가 되는구나. 내가 저 한동훈을 치워야지만이 내 마지막 목표, 필생의 목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구나. 뭐 이걸 지금 본인이 이제 자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한동훈을 치우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요. 저는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이철규 의원의 그 발언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이 대표가 되긴 되는데 힘이 약한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친윤들 중에서도 몇 명이 대표 최고위원이 되겠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방식이면요. 대표가 최고위원들을 몇 명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또 생깁니다. 그거 전부 대표 권한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대표는 한동훈이라도 주변에 친윤 인사들이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사실은 붕 뜨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이게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계속 견제만 당합니다. 이 물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의당팔 황우여 이분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제가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워크숍 하는데 거기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오셨고 거기에 지금 가서 당대표로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아닙니까? 또 큰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의외로 정치력은 있고 말이죠. 나름대로 선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어떤 스펙이 있다 보니까 뭐 이재명도 만났고 그 사이에 뭐 문재인도 만났고 만날 때 보니까 그림이 좋잖아요. 나이도 꽤 있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역할도 사실은 처음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아예 황우여로 그냥 가자 이런 말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아주 약하고요.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당대표로 나가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고요. 만일에 이분이 당대표 나온다 그러면 이건 완전 콩가루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말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 황우여 이분이 처음에는 중립적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용산 쪽으로 조금 반발 정도 걸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산의 입장이 조금 들어가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이거죠. 집단 지도 체제 이거죠. 이걸 만일에 받아들일 경우에는 과연 이 상태에서 한동훈이 과연 출마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이철규 의원이 이걸 끄집어낸 것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일종의 허허실실이죠.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 없다. 우리는 반윤 아니다. 우리는 반한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서들이 있는데 반한이 아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다라는 것을 원칙론 당위론을 내세워가지고 한동훈으로 지금 몰려가 있는 많은 어떤 그 표심들이 있습니다. 지지층들. 이들의 생각을 좀 톤다운 시키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그 반발심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작전상 전략적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유화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화책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상 순수하게 이제 보면은 원칙론이지만 그런데 원칙론 그 이면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한동훈이 과연 당대표 출마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만일에 당대표가 최고위원 몇 명을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그런 당대표라면요. 이거는 그냥 로봇처럼 됩니다. 자칫하면은. 무늬만 당대표 혹은 실권 없는 당대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대외적인 대표성은 갖고 있겠지만 글쎄 이런 걸 한동훈이 과연 받아들일는지 인정할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요. 당 안에서도 한바탕 격론이 또 일어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도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현재와 같이 대표 한 명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중심 체제가 대표 중심 체제가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걸 고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당위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걸 갖고 한바탕 격론을 이제 벌여야 됩니다. 담론을박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철규 의원이 이제 저 발언은 뭐 그 발언으로 뭐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앙금이 다 해소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분히 전략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다,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동훈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친윤들을 대거 포진시켜 가지고 한동훈을 외로운 섬처럼 고립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걸 이제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극적으로 한동훈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이런 어떤 모든 게 앙금이 풀리고 녹아내릴 가능성은 있느냐? 그건 지금 거론하기가 이릅니다. 솔직히. 그거는 한동훈 측에서 제가 볼 때는 극단적으로 그거는 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을 만나버리면 한동훈은 대통령의 부분 집합 속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대통령에 종속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적인 대명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21%까지 떨어진 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갤럽. 자칫하면 10%대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껴안으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역할에 자신의 모든 정치력을 소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구니 하나에 모든 걸 담지 마라 그러죠. 계란 다 담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 다 같이 그냥 망하는 거죠. 자칫하면은. 그래서 용산은 용산대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어떤 특장,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표 그 관계가 맞을 거예요. 그 두 분이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정권 재창출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 말년에 대통령 지지율은 아주 낮았지만 총선에서 승리하잖아요. 완전 분리 전략이었죠. 분리 전략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그래서 말이죠.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위상, 정치적 포지션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정치력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당 자체를 장악하고 난 뒤에 그때 윤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그때는요. 윤 대통령의 사람, 윤 대통령의 부하, 윤 대통령에 종속되는 한동훈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 윤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당당한 1대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과 차기 권력이 만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야지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겁니다. 역대로 대통령 밑에 들어간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망합니다. 전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동훈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주변에 벌써 책사들이 꼬여 있다 그러잖아요. 뭐 기자 출신도 있고 원로 기자 출신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무슨 교수 출신들도 있고 뭐 정치인 출신들도 있대요. 그거를 지난번에 동아일보 기자가 그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한동훈 주변에도 그 그룹핑이 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꼬이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단순히 한 명으로 보면 안 돼요. 한동훈을. 윤석열이 만들어준, 윤석열이 키워준, 윤석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로 보면은 이거 잘못 보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국민이 선택한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국민이 한동훈을 바라고 있으면 그 뒤로 다른 어떤 이유를 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로.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지엄하고 무거운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약 한 70%가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잖아요. 뭐 이러면 게임 아웃 아닙니까? 도대체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나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모두 한동훈 현상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고 한동훈으로 인한 진정한 한동훈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그널이다. 봄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요. 이재명을 견제하면서 이재명을 잡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한동훈보다 더 좋은 카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한동훈을 이기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 사람을 지지할게요. 이길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야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한동훈 말고 누군가 있다라면 저는 그 사람 지지합니다. 이길 사람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한동훈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가장 높은 강점을 그리고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이재명을 잡아본 벌써 경력이 있잖아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인물이에요. 몇 번 이겼잖아요. 그런데 총선 국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뒤집어졌지만 지금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번 이겨본 사람은 또다시 이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회복됩니다. 지지율은. 그래서 한동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을 찾아봐야 된다. 대안이 누구냐? 이게 없다면 결국 한동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누리 PD 김준현이었습니다.